매일매일 인공지능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가는 데만도 헉헉거릴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듀얼 브레인, AI 시대의 실용적 생존 가이드라고 되어 있고요. 이선 몰릭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고, 신동숙님께서 옮기셨고요. 상상 스퀘어에서 2025년 3월 19일 금년 봄에 나온 책입니다. 원제목은 Co-Intelligence Living and Working with AI입니다. 조금 그랬던 게, 이게 왜 이렇게 이 책 제목이 듀얼 브레인은 전혀 좀 다른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이 책의 원제가 코인텔리전시인데, 그리고 한국어 제목은 듀얼 브레인인데, 이 듀얼 브레인이라는 말이 서양인들한테 이 원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해가 돼?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대요.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듀얼 브레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머릿속에 있는 뇌 구조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외국인들에게 소개될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냥 단순하게 두 개의 뇌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다가 괜찮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영어권 국가가 아니니까 선택한 제목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첫 번째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챗GPT나 저는 이제 요즘에 주로 제미나이를 이용을 합니다만, 쓰다가 잘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뭐 의뢰껏 또는 자기도 모르게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저 되게 자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나는 너무 힘들고 끙끙대던 일들을 얘가 너무 쉽고 빠르게 해결을 해주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사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감성적으로다가 인공지능을 대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책 읽고 문득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운전을 해서 차를 몰고 어딘가를 가요.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자동차한테 고개 푹 숙이면서 무사히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다가 또는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러닝머신에서 달리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유독 AI에게만 그런 인격적인 그런 감사를 표하는 걸까? 실제로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도 보면 수강생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너무나도 사람 같아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서 좀 이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저를 약간 좀 뭐 세게는 아니어도 뒤통수 한 대 톡 쳐주는 이런 정도의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코인텔리전시이고요. 이게 공동지능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요. AI가 인간과 함께 지능을 만들어간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제가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문장은 이겁니다. AI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말자 이거였었고요. AI는 이제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AI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는 순간 객관적으로 AI를 이용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AI를 이렇게 사람처럼 친구처럼 대하면 훨씬 더 유연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게 또 그렇지 않은가 보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유튜브 쇼츠 때문이었어요. 되게 짧은 불과 한 30초도 채 안 됐던 것 같은 어떤 남자분이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느 한 문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자기한테는 이 책을 읽은 가장 큰 값어치를 가져다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장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영상도 다시 못 찾아봤는데, 어쨌든 그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 쇼츠를 본 것 때문에 선택한 것 치고는 다 읽고 난 다음에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사실 유튜브 쇼츠 영상들을 보다 보면 낚시성 영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책에 관해서는 설령 낚시를 당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좀 많이 좀 보는 편인데, 이 책은 그렇게 낚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꽤 괜찮게 읽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아 정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인공지능한테 내가 무언가 물어보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것들 이렇게 쫙 뽑아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렇대요. 우리가 얘한테 어떤 단어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그 다음에 나올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예측하는 게, 예측을 해서 그 단어를 제시하거나 어떤 그런 표현들을 제시하는 것게 전부 다래요. 사람들은 보통 특정 키워드를 얘기하고 나면 그 뒤에 이런 단어들을 얘기해라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특정 숫자를 얘기해. 그럼 딱 얘기한 숫자도 비율이 또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술적으로 보자면 1부터 100까지니까 다 1%씩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기술 자체는 되게 엄청나지만 본질적으로 AI는 스스로 사고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사고 패턴을 유추해서 그냥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그런 기계다라는 정도라고 하고요.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나가는데 좀 색다른 선택의 계기, 지금까지는 다른 선택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이 책에서는 그럼 이제 이 AI를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걸 여기서는 뭐 협업, 증강, 적응 이 정도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AI를 내 부하 직원 또는 내 업무 보조 이 정도로 다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파트너로다가 삼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시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한테 단순한 업무, 반복적인 업무들은 그냥 AI한테 맡기고 사람은 보다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생산성을 좀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래서 증강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응. 사실 인공지능은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고 2023년부터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써봤습니다만 매일매일 인공지능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가는 데만도 헉헉거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새롭게 계속 등장하는 얘네들을 무조건 다 쫓아간다기보다는 일하는 방식을 좀 배우고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인공지능 덕분에 되게 효과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협업이겠지만 저는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예전에도 많은 곳에서 이제 새로운 강의들을 제가 제안을 넣고 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정말 골치 아팠거든요. 강의 하나 기획하는데 정말 꽤 오랜 시간 동안 끙끙거리면서 아이디어 떠올리고 그거를 강의 회차 정리하고 이 작업들이 진짜 오래 걸렸는데 요즘에는 인공지능하고 자꾸 하다 보면 맘만 먹으면 몇십 분 안에도 제법 그럴듯한 신규 강의 제안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 실제로 지금 신규 진행되는 강의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면 써먹을 때 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은 단순하게 AI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에는 어떤 프롬프트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 당신 작업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단지 AI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AI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일단 제 프롬프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사족 같은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바뀌었다. 그리고 좀 그전에는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간결하고 뚜렷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다가 질문을 해서 결과를 찾아가는 그런 스타일로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거든요. 내가 너한테 질문한 이 방식이 장단점을 짚어주면 몇 가지 물어봤더니 저보고 꽤 질문을 잘 한대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책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읽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인공지능을 쓰고는 있지만 좀 머릿속이 혼란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의 프롬프트가 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듀얼 브레인
이선 몰리기 쓰고 신동숙 씨가 옮기고 상상 스퀘어에서 출간된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점점이었습니다.